그러면 PPT를 보면서 조금 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이제 지금 일본 기업에서 내정을 받아서 어, 다음 달이죠. 벌써 다음 달 10월부터 이제 일본에서 일하게 될 예정이고, 이제 돌아오는 일요일에 어, 일본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약간 일본에 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 또 일본 취업을 꿈으로 두고 계신 여러분들한테 좀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됐으면 좋겠어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사실은 저도 이제 포렉 스태프로 조금 일을 했었는데 혹시 저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어, 일단은 제가 기억하기에는 일단 기억나는 일은 없는데 그리고 처음에 이거 시작하기 앞서서 혹시 저희가 이 내정자 토크 광고할 때 보스턴 커리어 포럼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참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광고를 했는데 혹시 보스턴 커리어 포럼 올해 참가하실 예정이신 분이 있으신가요? 혹은 관심이 있으시다 하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뭐 뭔가 예, 손으로 표시해 주셔도 좋고 채팅이나 뭐 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래도 꽤 있으시네요. 그러면 이제 보스턴 커리어 포럼, 제가 작년에 저는 이제 보스턴 커리어 포럼에서 내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잘 알겠고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제 프로필을 소개하자면요. 저는 연대 행정학 경제학과 졸업하고 올해 2월 달에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1사학번이라서 정말 딱 10년을 채워서 학부를 했는데 10년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학부만 했는데도 뭐 4년에 그리고 군대 2년에 2년 반 그러니까 뭐 학번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엇군번이어서 이제 2년 반 하고 사실은 저는 한 2, 3년 동안 또 행정학과라서 그 행정고시를 좀 준비하다가 약간 갑자기 좀 진로를 바꾸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좀 많은 상태에서 일본 취업을 준비하느라고 좀 초조하기도 했고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잘 처음에는 좀 갈팡질팡하던 찰나에 호렉이라는 되게 감사한 곳을 만나게 돼서 이제 일본 취업을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많은 실마리를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정 받고 나서는 이제 호렉에서 이제 거꾸로 제가 이제 일본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이제 이런 거를 많이 알려드리고 이게 이제 그 마지막 종지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만나서 되게 반갑습니다. 왜냐면 저도 한 3, 4년 전에는 이런 이벤트에서 참가자로 있었기 때문에 되게 어, 뭔가 감회가 새롭네요. 그래서 저는 15년도부터 17년도까지 뭐 군대 2년 있었고 15년도, 18년도에는 이제 교내에서 하는 한정일 대학생 교류 행사도 기획했고 22년 7월에는 이제 국내에 진출해 있는 일본계 기업에서 한 달 동안 인턴십도 하고 작년에는 이제 일본계 컨설팅 펌에서 RA도 하고 되게 어떻게 보면은 제 이력서에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정말 빠지지 않는 약간 그런 이력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자격증은 이제 JLPT N1 있고 토익은 이제 965점인데 뭐 그냥 이거는 약간 이제 흔히 한국에서 얘기하는 어떤 스펙 이제 이 정도 스펙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린 거고 사실은 이제 뭐 취업 결과는 이제 제가 지금 다음 달에 들어갈 빅4에서 한 개사에서 내정을 받았고 두 개사에서는 이제 최종에서 탈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내정을 받은 곳이 딱 한 곳이어서 어쩔 수 없이 뭐 물론 이제 그쪽으로 무조건 가야 되는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본 취업 동기?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이렇게 귀한 연휴 시간에 그 컴퓨터 앞으로 여러분들을 앉게 한 어떤 이유가 뭔가 좀 궁금해서 어, 조금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본 취업 동기는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뭐 채팅으로 뭐 좀 써주실 분이 계시면 혹은 말로 써주실 분이 말로 마이크로 말해주실 분이 계실까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라서 만약 없으시면은 그냥 제가 막 진행하겠습니다. 음,
유학한 경험, 그쵸, 보통 교환학생 가가지고 이제 일본이 너무 좋아서, 그게 일단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따로 설명판 없으면 돼요. 그런 성급이 잘 하면은 맞죠. 일단 여기 그것도 되게 여기는 그냥 뭔가 있을 만한 이유이네요. 그래서 보통은 일본이라는 나라를 되게 좋아해서, 근데 그 뭐 좋아하게 된 계기는 네. 음, 외국서 사는 것도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해외 취업, 어, 해외 취업을 이제 좀 내 인생의 꿈으로 삼는 분 중에 뭔가 영어권은 너무 좀 멀고 아득하고, 근데 일본은 내가 지금 일본어 하는 상황에서는 되게 그래도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소연님이 이제 한국 취업과 달리 직무 기술을 처음부터 가르쳐주는 근무 분위기 쪽으로 취업하고 싶어서요. 네, 이것도 되게 많은 이유가 되죠. 네, 아니면은 잠시만요. 그래서 네, 대충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걸 보고 계신지 좀 파악을 해서 좀 제가 진행하기 편할 것 같아요. 일본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기 쉬울 것 같아서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를 처음 좋아하게 돼서 그거를 뭐 교환학생이나 워홀이나 그 대학교 재학 중에 이제 그렇게 뭐 일본까지도 갔다 오고 이제 점점 그거를 어 대학을 졸업하고도 커리어도 일본에서 쌓으면서 그 일본이라는 나라와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일본 취직을 결심하시는 분도 많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뭐 그것도 이제 굉장히 큰 하나의 일본 취업 동기의 한 축인 것 같고, 또 다른 축으로는 약간 서현님이 말씀하신 것과도 조금 연관된 얘기인데, 약간 뭐랄까요, 처음부터 이제 직무 기술을 회사가 어 그 내정자들을 키워준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음 그래서 사실은 면접 볼 때는 지금 당장 갖고 있는 스킬은 별로 중시하지 않는, 그래서 그런 채용 문화가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쉽게 다가오기 때문에 어,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취업 동기가 어떻게 보면은 일본 취직을 통해서 본인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갖고 있는 스펙이나 갖고 있는 스킬로는 취직하기 되게 어려운 그런 그 기업의 수준을 이제 일본에서는 더 좋은 기업에 이제 취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인생 역전의 기회로도 삼을 수 있지 않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마 제 스펙을 가지고 제가 취직한 곳과 비슷한 레벨의 기업에 을 한국에서 취직할 수 있었을까 물어본다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생 역전도 어떻게 보면 일본 취업이 의 어떤 장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일본 취업을 준비한 어떤 스케줄, 역사를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9년도부터 22년까지, 그러니까 제대하고 나서 군대를 1년, 학교를 다시 1년 다니고 한 3년 동안 행정고시를 좀 준비하다가 이 길이 아닌가벼 해서 처음에 22년 2월 정도에 일본 취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코렉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습니다. 상담도 받고 그리고 3월에는 코렉에서 진행하는 일본 취업 스터디도 저도 참가해서 거기서 되게 일본 취업에 필요한 많은 스킬들을 얻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계 기업 인턴십, 제가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던 제 스펙을 좀 준비하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일본 취직에 이런 뭐 인턴십이나 이런 게 필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그 종합적으로 나왔을 때 제가 이제 일본에 정말 정규직으로 취직하기에 앞서서 일본계 기업은 이렇게 일하는구나 이런 걸 좀 파악하게 되게 좋았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서 지금 조금 시간이 남는 뭐 2학년, 3학년이시라면 한번 그런 것도 참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2년도에 일단은 한국에서 하는 박람회에 참가해서 한개사 지원을 하다가 결국에는 최종 탈락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작년도에 이제 일본계 컨설팅 펌에서 RA로 일하면서
되게 일본어를 활용해서 많은 일을 하는 경험을 좀 많이 가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작년 11월 달에 열린 보스턴 커리어 포럼에서 뭐 K사, D사, 빅4에 대해서 조금 아신다면은 K사, D사가 어딘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원하고 최종적으로는 K사에서 내정을 받아서 올해 10월부터 일할 계획입니다. 근데 잘한 점을 따지자면 그래도 제가 일본 취업이라는 어, 꿈을 정한 다음에는 그 일본 취업이라는 꿈을 향해서 그래도 빈틈없이 뭔가를 계속 하고 있었던 점이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잘못한 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그래도 최대한 다양한 기업에 지원을 해보면서 면접 기회를 얻어보고 뭐 내정을 받았을 때 이제 그러니까 뭐 내정을 받고 뭐 사실은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안 간다고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약간 제가 지원한 기업 수를 너무 작게 잡았던 게 개인적으로 좀 잘못하지 않았나 싶어서 여러분들 이제 일본 취직하실 때 일단은 처음에는 본인의 그런 레벨에 부합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많은 일본 기업에 지원을 하셔서 면접 기회를 얻어보시고 그 외국어로 면접을 본다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면 반드시 떨리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많은 기업을 지원해서 그 일본인 면접관과 면접을 해보는 기회를 많이 가지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이렇게 썼는데 혹시 잘 이게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CIJ, BCF라고 써놨는데 CIJ는 이제 커리어 인 재팬의 약자고 BCF는 이제 오늘 제 스토리의 메인이 될 이제 보스턴 커리어 포럼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번외로 그 일본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채널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한국 국내에서는 이제 포렉도 당연히 그 한국 구직자들과 일본 기업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취업 에이전트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코레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되게 많은 일본 기업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혹시 뭐 관심이 있으시면은 본인이 관심 있는 업계나 회사라면 꼭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내가 원하는 정도의 기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선은 지원을 해보시고 그 일본인 면접관과 면접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많이 가지시길 추천드려요. 그래서 포렉에서는 그렇게 온라인으로도 채용 공고를 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매달 포렉 미더비라는 이벤트를 통해서 이제 직접 그분들이 저희 포렉 신촌 오프라인 카페에 오셔가지고 이제 한국 구직자들과 만남을 가지고 뭐 그 회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이렇게 Q&A 세션을 가지고 또 그 자리에서 곧바로 면접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도 마련하고 있으니까 포렉은 일본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포렉의 네이버 카페나 그런 카카오톡 채널들을 팔로우 하셔가지고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포렉 말고도 사실은 다양한 그런 취업 에이전트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방금 이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CIJ는 이제 마이나비 코리아에서 하고 있는 박람회이고, 그리고 이제 월드잡 플러스라고 이거는 이제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외 취업 포털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채용 공고를 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이외에도 뭐 무역 카페나 코트라 카페에서 이제 일본 취업 관련한 어떤 그런 포지션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많이 이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국외에서는 이제 마이나비, 리쿠나비 이거는 한국으로 따지면은 한국의 잡코리아나 사람인 같이 그런 취업 포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의 일본 학생들이 마이나비나 리쿠나비를 통해서 그 엔트리시트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내고 거기서 이제 선고를 치르게 되는데 실제로 한국인 중에서도 이 실제 현지 학생들이 하는 것처럼 마이나비 리크나비를 통해서 ES를 내고 내정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특히 마이나비 같은 경우에는 국사이하 슈슈쿠라고 해가지고 해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마이나비와 연계된 그 회사들의 채용 공고를 받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칼리아 포럼 이거는 이제 뭐 도쿄에서도 열리고 보스턴에서도 열리고 어 이제 오사카, 런던, 뭐
로스앤젤레스 이제 이런 곳에서 이제 열리는 커리어 포럼입니다. 이것도 이제 박람회 형식이고 한 2박 3일에서 3박 4일 열리는데 이제 그 기간 안에 내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외국인 학생들한테는 조금 유리한 기회가 아니지 않나, 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그 외에는 약간 이제 스카우트 사이트에 본인의 스펙을 등록해 놓고 이제 회사로부터 연락을 기다리는 그런 다크큐진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글로벌 커리어나 혹은 뭐 이거는 이제 구글링 하시면 되게 많은 사이트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今日は僕が入りたいことで言われる時間、それに場合によってはGoogleのデータ取られてですね、内容をこれ 그래서 보스턴 코리아 포럼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자면, 일본 내 대기업이나 외자계 기업을 중심으로 이제 150개에서 200개 기업이 참여하는 어, 취업 박람회이고요. 보스턴 현지에서 선거하는 게 기본이고 대신에 이제 앞뒤로 온라인 면접이 추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모든 선거가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제가 제일 밑에 써놓은 그 아래의 링크에 들어가셔서 각 그 보스턴 커리어 포럼에 참가하는 기업들의 각 세부 채용 공고를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보스턴 커리어 포럼은 사실은 어, 미국이나 그런 해외 대학에 유학한 일본인 학부생 혹은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박람회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영어랑 일본어, 이게 국어를 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어, 많은 사람들이 이 포럼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토익 점수가 있으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면접 중에는 영어 질문이 있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보스턴 커리어 포럼이 제일 규모가 크지만 뭐 도쿄나 오사카나 런던, LA에서도 이루어지기 어 져서 뭔가 본인이 그쪽이 접근하기 쉬우시면은 참가하셔도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보스턴에서 열리는 포럼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일단 보스턴을 중심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작년 11월 달에 직접 보스턴 현지까지 날아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값도 많이 들고 숙박비도 엄청나게 들었지만 그래도 내정을 받고 왔기 때문에 굉장히 보람 있는 기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그 Q&A 세션에서 보스턴에서 뭐 숙박은 어떻게 하셨나요? 뭐 항공편은 어떻게 하셨나요? 뭐 그런 질문이 있으시다면 Q&A 세션 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일본 취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게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지 그걸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자기 분석, 업계 분석, 기업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분석은 어, 저는 이제 약간 ES라는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에 우선은 내가 ES에 쓸 수 있는 재료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재료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과정이 자기 분석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인생 그래프를 그려보는 방법도 있고, 뭐 수학 분석을 해보는 경우도 있고, 되게 다양한 어떤 자기 분석 툴로 내 냉장고에는 어떤 재료가 있고, 나는 무엇을 잘하는 사람이고 못하는 사람인지, 이제 이런 걸 파악한 다음에 각 경험이나 각 역량마다 라벨링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를 본인 스스로 감을 잡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이런 자기 분석 과정이 없이는 내 스스로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나를 어필해야 되는데 내 스스로 나를 잘 모른다면 굉장히 면접 때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자기 분석은 기본적으로는 약간 어, 그 대학교 시절에 했던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기반으로 자기 분석을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대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인턴이나 알바나 혹은 전공에서 배운 전공에서 한 조별 과제 그리고 동아리, 뭐 대외 활동 등 다양한 활동들이 있을 수 있겠고 뭐 이런 거는 이제 본인들께서 더 잘 아실 테니까 이제 그런 거를 기반으로 이제 자기 분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는 이제 본인이 어, 지원하실 기업들이나 업계가 어떤 상황인지 이제 이런 거를 조금 분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기업이나 그 업계에 내가 관심이 있다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는 그 업계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그리고 그 기업이 어떤 상황인지를 잘 알아야 그 일본인 면접관들도 을 납득시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석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농담 삼아서 내가 자기 분석을 통해서 내 냉장고에는 어떤 재료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나는 무엇을 잘하고 못하는지 그래서 나는 뭐 볶음 요리가 장점인지 한식을 만드는 게 내 장점인지 뭐 중식을 만드는 게 내 장점인지 그 일식을 만드는 게 내 장점인지 그러면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재료와 내가 갖고 있는 기술로 만들 수 있는 요리는 어디에서 가장 잘 팔릴지 이거를 분석하는 게 이제 업계 분석, 기업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좀 설명드릴 게 한국은 대부분 직무 중심으로 어떤 그 본인의 취직을 준비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관심 있는 업계 중심으로 처음에는 그 좁혀서 어, 그 취직 활동을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물론 그 업계는 한 개가 되진 않고요. 보통 복수개 한 세네 개로 좁혀서 그 기업에 있는 그 업계에 어떤 일본 기업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 일본 기업들 중에서 본인과 필시 맞다고 생각하는 기업들을 이제 지원하는 게 일반적인데 어, 보통 그렇게 추리면은 막 한 50개, 60개 넣은 사람도 봤고요. 대부분 그렇게 많이 지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본인이 커트하지 마시고 최대한 많은 기업들을 지원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업계 분석이나 기업 분석을 할 때, 보통 어떤 소스를 많이 보냐면, 교과의 치즈라는 어, 그런 책자도 있고요. 그러니까 서점에서 파는 그런 책자도 있고, 뭐 구글링해서 슈가스카이기나 뭐 유니스타일 같은 그런 사이트를 참고하기도 하고, 뭐 유튜브에도 각 회사들이 이제 취준생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세미나 영상들을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관심 있는 기업들 그 이름을 쳐가지고 이제 그 기업과 관련된 정보를 얻기도 하고 그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면 IR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IR 자료 참고해서 아, 이 회사는 이런 상황이구나 이걸 참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픈워크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잡플래닛 이제 그 현직자들이 별점 매기는 그런 사이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다른 소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좀뭐 복리후생이나 대우 같은 그런 적나라한 얘기는 이제 안 나오는데 반해서 오픈워크 같은 경우에는 아 대충 회사 문화나 복리후생 이 정도이구나 대우가 이 정도이구나 이런 걸 파악할 수도 있는 어, 사이트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